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스켓룩입니다. 오늘도 농구화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농구화는, 리뷰해드릴 농구화는 전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 선보이는 디자인과 성능의 농구화입니다. 즉 어떤 선수의 첫 번째 시그니처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 리뷰 영상을 쭉 봐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시그니처는 분명히 남다른 의미가 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항상 어떤 한 선수의 첫 번째 시그니처에서 명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그니처가 바로 첫 번째 시그니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시그니처도 바로 NBA 세크라멘토 킹스에서 뛰고 있는 디에런 팍스의 첫 번째 시그니처 팍스 1이 되겠습니다. 이 팍스 1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언더아머에서 커리 브랜드를 론칭을 하고, 거의 커리에 의존해서 농구화들이 나왔던 케이스가 좀 많았죠. 그리고 그 뒤에 조엘 엠비드가 언더아머 계약은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커리 브랜드에서 커리를 제외하고 처음 나오는 시그니처 라인업이 바로 이 팍스 1입니다. 그만큼 커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다음에 디에런 팍스도 실제로 디자인에 많이 참여를 했고, 자신의 플레이에 맞게끔 세팅을 해달라고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팍스 1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이 디에런 팍스의 첫 번째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디에런 팍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1997년 12월 20일생입니다. 그리고 본명은 디에런 마테즈 팍스가 풀네임이고요. 태어나기는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나서 이제 농구를 접하게 됐고, 켄터키 대학교에서 농구를 하다가 2017년 NBA 드래프트 전체 5지명으로 아마 NBA에 입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순위 지명으로 일단 NBA에 들어왔고, 현재로서 이 디에런 팍스에서 세크라멘토 킹스의 에이스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세크라멘토 킹스는 디에런 팍스의 위주로 팀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 부분인 것 같고, 그의 실력 역시 나날이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지금 한 몇 년간은 디에런 팍스의 전성기 시즌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디에런 팍스의 경력을 좀 보면 23년도가 여러분 디에런 팍스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서치를 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 첫 올스타에 뽑히고, 그 다음에 올해 클러치 선수상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언더아머와의 계약도 2023년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올해죠. 올해 이 팍스1을 신고 지난달 15일날 미네소타전에서 여러분 본인의 커리어 하이인 60점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날 또 49득점을 하면서 2경기 연속 통합 점수가 109점이 된 선수가 NBA 세 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윌트 챔벌린, 그 다음에 코비 브라이언트, 다음으로 디에런 팍스가 2경기에서 109점 이상을 한 선수가 됐다는 점. 그러니까 그만큼 디에런 팍스의 전성기가 이어져 가고 있다. 그런 디에런 팍스가 궁합이 잘 맞다는 부분이고, 디에런 팍스는 언더아머와 계약을 하기 전에도 커리 1을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고, 그 다음에 커리 1 플로트로라는 이 제품을 자주 신었습니다. 그래서 플로트로 기술에 대한 매니아 같은 느낌으로 디에런 팍스는 좋아했었어 가지고 언더아머와 계약을 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디에런 팍스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고, 최근에 이 디에런 팍스의 실력과 경기력이 상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온 팍스 1은 과연 어떤 성능일지 실착 리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외관입니다. 우선 박스부터 보시죠. 짜라잔. 디에런 팍스의 첫 번째 시그니처 팍스 1의 박스입니다. 일단 블랙 베이스, 그리고 처음 선보이는 디에런 팍스의 로고까지, 그다음 이 로고에도 이런 카멜레온 컬러를 집어넣음으로써 굉장히 프리미엄 느낌을 좀 줬고요. 블랙 베이스의 밑에 바닥은 커리 브랜드의 대표적인 상징 컬러죠. 노란색까지 해서 블랙과 옐로우로 조합을 한 박스다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안에는 이렇게 속지, 디에런 팍스 로고가 들어가 있는 속지 하나 들어가 있다는 점, 그리고 배경색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종이 이렇게 쭈그려서 들어가 있는 종이 슈트리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을 좀 보시면 짜라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뒤에 힐컵 쪽도 위에, 그리고 전반적인 쉐입은 이렇게 생겼다. 여러분 이것도 어떻습니까? 컬러가 일단 여러분 이 블루의 주황색 흔히 쉽지 않은 이 컬러 디자인 조합, 이 조합은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가 하면 디에런 팍스가 넷플릭스 영화인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징글쟁글 크리스마스 전인가? 징글쟁글 크리스마스 전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오는 두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법사 같은 캐릭터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블루 베이스의 캐릭터, 여기 지금 사진 보이시면, 그리고 한 명은 그린 베이스의 캐릭터거든요. 두 개의 캐릭터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한 부분이고, 두 제품은 하나는 해피팍스데이 요 제품으로 나오고요, 그린 컬러는 해피팍스데이 알트라고 해가지고 이번 달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요 12월 20일, 12월 달에 나오는 이 팍스1 컬러는 총 3가지로 제가 글로벌 발매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2월 6일 날 발매되는 이 컬러, 그리고 그 디에런 팍스의 생일에 맞춰서 12월 20일 날 발매가 되는 해피팍스데이 알트, 그 다음에 해피팍스데이 만인 보라색, 그리고 그 60점 올라왔을 때 신었던 그 컬러가 팍스1 더빔이라는 디자인이거든요. 그 디자인이 12월 27일 날 제가 알기로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일 날 한 번, 20일 날 한 번, 27일 날 한 번 해서 총 이렇게 12월 달에 팍스가 3개나 발매가 되는 글로벌 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에런 팍스의 생일날 하나, 27일 날 하나, 6일 날 하나 이렇게 나오고요. 일단 외관을 하나하나 조금 따져보면, 일단 디자인 영감은 그 징글쟁글 크리스마스 전이라는 영화에서 캐릭터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나온 부분이고, 이렇게 보시면 거기 옷에 들어가 있는 무늬들도 이렇게 스트랩에 잘 들어가 있고요. 일단 이름 자체가 여러분 팍스1이기 때문에 여우를 모티브로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이렇게 보면 별 느낌 없겠지만, 이렇게 딱 보시면 여우 꼬리를 형상화해서 디자인되어 있는 스트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에도 보시면 디에런 팍스의 로고가 이렇게 여우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로고는 3가지 의미를 함축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팍스라는 이름답게 여우를 모티브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의 백넘버인 숫자 5, 그 다음에 디에런 팍스의 D, 그래서 이 3개를 섞어 넣어서 만든 로고가 바로 이 디에런 팍스의 로고, 이 여우 모양 로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O도 보이고 D도 보이고 여우 모양까지 해서 귀엽게 잘 되어 있는 시그니처 라인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재를 이제 좀 보시면 어퍼 소재는 이중 통기성 메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두 겹으로 들어가 있는 통기성 이중 메쉬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퍼의 대부분은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스웨이드 재질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쪽에는 그냥 일반 필름이 들어가 있는데 약간 고급진 느낌을 주기 위해서 스웨이드 필름으로 이렇게 한 점 덧대져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힐컵 쪽은 보시면 이렇게 합성 가죽 느낌으로 고급진 합성 가죽, 약간 일반 합성 가죽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이 힐컵 쪽에 들어가 있다. 다음에 뒤에 여기는 보시면 TPU 지지대가 이쪽에 폭스 사인과 그 다음에 커리 로고와 함께 디자인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솔은 이렇게 보시면 미드 아웃솔 통합 기술인 플로트로 쿠션이 이렇게 블루로 들어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딱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디에런 팍스가 커리1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플로트로 시스템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아웃솔 패턴은 커리1 패턴을 그대로 따왔다고 합니다. 디자인이 커리1 패턴을 따라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우 퍽스라는 이름답게 여우를 모티브로 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외관적인 소재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날렵하고 샤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디자인이 잘 된 느낌이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랩을 너무 좋아하는 농구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스트랩, 지퍼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깔끔한 느낌과 함께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외관 디자인과 소재들, 디자인들에 따라서 피팅감이 어떤지, 그 다음에 접지는 어떤지, 과연 커리 12와는 또 어떤 다른 점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다음 특성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쿠션입니다. 우선 여러분 이번에 커리 12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플로우 쿠션이 지금 올해 들어서 쿠션감을 굉장히 잘 뽑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살아 돌아왔던 커리 8대 돌아왔던 느낌의 쿠션 플로우 느낌을 이 팍스1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커리 12와 굳이 비교를 한다면 커리 12가 소프트에 7, 하드에 3 정도였다면 이 팍스1은 소프트에 6.5, 다음에 하드에 3.5 정도 줄 수 있다. 반발 탄성이 쿠션감이 거의 흡사거든요. 거의 흡사한데 반발 탄성이 커리 12보다는 조금 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나중에 피팅 때 또 따로 말씀을 드리긴 한데 그 부분에 또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피팅 때 따로 말씀드리기도 하고, 일단 쿠션감만 느끼고 본다면 소프트 기반은 맞다. 소프트 기반이 맞고 커리 12와 비교한다면 커리 12보다는 반발 탄성이 조금 더 있는 그 시스템으로 쿠션감 가져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플로우 쿠션에서 쿠션감이 소프트해지려면 지상고 높이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30mm 이상은 돼야 된다. 근데 이 제품 역시 32mm 커리 12와 똑같은 지상고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32mm로 플로우 쿠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소프트 베이스인데 커리 12보다는 반발 탄성이 조금 더 있는 그런 쿠션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흰색이 아니라 블루 컬러의 플로우 쿠션이라 그 부분도 굉장히 눈에 띄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또 접지 때 어떻게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나중에 또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면서 쿠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피팅입니다. 우선 지금 신어보고 바로 와닿는 피팅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커리 12는 여러분 딱 신으면 이게 그래도 발이 지상고에 쫙 깔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번 팍스1은 앞쪽이 들립니다. 이게 우리 예전에 왜 카이리 어빙 카이리 나왔을 때 딱 신으면 앞쪽에 탁 들리는 그 느낌 있죠. 이 팍스1이 딱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팍스1이 앞쪽에 탁 들려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이게 왜 들려있냐 라고 좀 고민을 해봤더니 인터뷰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자기 첫 시그니처를 디자인할 때 가장 중점을 두고 했던 게 바로 여러분 스피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을 만큼 좀 스피드에 초점을 둬서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이 그만큼 떠 있으니까 치고 이렇게 나갈 때 굉장히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앞쪽이 들려 있다. 그래서 디에런 팍스가 치고 나갈 때 바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다른 피팅감은 그 부분입니다. 앞쪽에 들려 있어서 가드분들이 빠르게 치고 나가기에는 확실히 이 팍스1 디자인이 굉장히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 일단 흰슬립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스트랩으로 인해서 발등 쪽의 락다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발등 쪽의 락다운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사이즈표를 좀 보시면 전체 길이 270 사이즈 기준으로 272mm, 이 부분도 커리와 동일합니다. 발볼은 94mm, 커리보다 조금 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등 둘레는 커리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커리의 발등 둘레가 여러분 155mm였거든요. 꽤나 나쁘지 않은 발등 둘레였는데, 이번 팍스1은 발등 둘레가 여러분 160mm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앞쪽 위쪽에 공간감이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딱 신어보면 길이감은 굉장히 타이트하고 좋고요. 앞쪽은 발등 높이가 둘레가 여유가 있어서 발등 높이가 있어서 확실히 앞쪽에 공간 여유감이 커리 12보다는 많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치고 나갈 때 확실히 이쪽에 여유 공간감을 뒀다. 왜냐하면 앞쪽으로 치고 나가면 여기가 이렇게 여러분 구부러지죠. 이렇게 구부러지기 때문에 그쪽에 공간감을 좀 많이 둔 게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쪽에 그 차이점이 좀 나고, 슈레이스 시스템은 지금 보시면 슈레이스 앞쪽이 여러분 78mm, 뒤쪽이 80mm, 거의 1:1 비율을 가져가고 있고, 굳이 하나 단점을 좀 뽑자고 한다면 설계 자체가 여러분 앞뒤 쪽에 설계가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디에런 팍스의 플레이를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우 크로스오버의 기술보다는 앞뒤에 대한 기술이 좀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앞뒤 피팅에 굉장히 중점을 둔 디자인 부분이고, 측면 부분이 조금 이제 제가 플레이를 해봤을 때는 측면에서 약간 밀리는 느낌이 좀 있다. 측면 지지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확실히 디에런 팍스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앞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피팅감은 정말 좋은
팍스 1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타일이 디에런 팍스처럼 좌우 움직이기보다는 자리를 좀 잘 잡고 앞뒤에 움직임의 기술이 많다고 한다면 디에런 팍스는 확실히 좋은 부분일 것 같고, 측면 좌우 밀림도 심한 부분은 아닙니다. 나중에 접지 정도에서 제가 근접 촬영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좌우측도 문제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커리 12에 비하면 좌우측 피팅감은 커리 12보다는 조금 약한 부분이 아닌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피팅감도 굉장히 편안하고 잘 잡아주고 좋습니다. 특히나 이 스트랩과 지퍼의 역할은 여러분 피팅감 플러스 20%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스트랩도 딱 스트랩을 체결하는 순간 발등 락다운이 딱 들어가면서 이 발 쪽에 잡아주는 느낌은 진짜 확실히 견고하게 잘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팅감도 뭐 하나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에 들려있는 그 피팅 느낌, 그 다음에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피팅에 포커싱을 둔 시스템 설계 디자인, 또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게끔 설계된 그 디자인이 이번 팍스1의 메인 기능 피팅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피팅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이즈 추천은 일단 일반 발볼인 분들은 정치수 가시면 됩니다. 정치수 가시면 되고, 다음에 왜냐하면 길이감이 굉장히 딱 정치수에 맞게끔 72mm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정치수 권장을 드리고, 발등러 분들도 정치수 가시면 됩니다. 발볼러 분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커리 12 대비해서 발볼이 조금 좁게 나왔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발등 공간감이 좀 있고 소재 자체가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감하게 일반 발볼러 발등러 전부 다 정치수 한번 가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볼러 분들은 약간 옆쪽이 타이트해질 수 있겠지만 소재 자체가 잘 늘어나는 소재이기 때문에 발등 높이 공간감 여유 감안한다면 정치수 신으셔도 어느 정도는 무난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피팅감 완전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무게입니다. 무게는 270 사이즈 기준으로 보면 358g, 커리 12가 330g대에 비했던 걸 생각한다면 20g 정도 무겁기는 하지만 350g도 충분히 경량화 측에 속하는 농구화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자인 자체가 커리보다는 조금 더 지상고가 높은 느낌이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여러분 신발을 딱 신으면 알게 됩니다. 일단 플로우 시스템은 일단 아웃솔과 미드솔 통합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게가 300g 중반대 정도를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가벼운 편에 속하는 부분이고, 이때까지 무게들을 다 보셔서 하겠지만 350g대면 굉장히 선방한 무게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소재들도 굉장히 여러분 딱 많이 엄청 다양한 소재를 썼다기보다는 최소한,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커리 12와 한 20g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스트랩 무게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스트랩 빠지면 커리 12와 거의 동일한 무게니까 어쨌든 무게도 충분히 가벼운 경량한 농구화로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접지입니다. 일단 접지는 여러분 먼저 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그때 커리 12 제가 리뷰해드릴 때 그 도표 보여드렸죠. 이 폭스1과 커리 12의 메인 모델은 다 여러분 온코트용입니다. 즉 실내용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신으실 분들은 플로우 쿠션 시스템을 가급적이면 배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과감하게 드릴 수가 있고, 우선 커리 12와 접지를 비교해보면 커리 12 여러분 접지가 굉장히 커리 11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었죠. 쿠션도 잡고 소재 자체도 플로우 쿠션이 성능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접지력도 향상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커리 12 때 아쉬웠던 점은 표면 저항값이 10에 12승 이상이 나와서 먼지 묻음 정도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먼지 묻음 정도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10에 12승이 나왔기 때문에 먼지 묻음 정도에서는 조금 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팍스1은 실제로 제가 딱 띄워보고 바로 느꼈습니다. 한 경기 끝나고 먼지가 좀 덜 묻는데? 두 경기 끝나고도 먼지가 좀 확실히 덜 묻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먼저 찍어보고 싶었던 부분이 표면 저항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표면 저항값 딱 찍어봤더니 여러분 10에 12승이었던 커리 12 대비해서 팍스1은 10에 9승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먼지가 덜 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팍스1의 제품은 야외에서도 어떠면 통하지 않을까. 지난번 리뷰해드렸던
MB.04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표면 저항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야외에서도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한 퍽스1이지 않을까 하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접지력은 역시 플로우 쿠션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극강의 접지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지 무덤 정도가 컬이 12보다도 개선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부분은 퍽스1의 접지 부분은 컬이 12보다는 오히려 한 수 위가 아닌가 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접지 부분은 패턴 깊이는 여러분 컬이 1 플로우 디자인을 똑같이 따라왔기 때문에 패턴 깊이가 2mm, 간격이 지금 좁은 데는 2mm, 넓은 데는 5mm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깊이가 깊은 플로우 쿠션, 컬이 1의 플로우 쿠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 확실히 컬이 12 대비해서 표면 저항값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먼지 묻음이 덜 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접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통풍입니다. 우선 여러분 소재 자체가 통기성 메쉬죠. 이중 통기성 메쉬여가지고 통풍성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5036 테스트에서 1분 42초를 기록하면서 통풍성도 평균 이상의 수치를 가진다. 이 부분보다 빠르면 여러분 제가 통풍성이 괜찮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분 42초면 통풍성도 굉장히 잘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아주 다양하지 않고 3개 정도의 소재로 인해서 통기성 메쉬를 메인으로 쓰면서 통풍 성능까지도 잘 잡은 통풍성마저도 잘 잡은 퍽스1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성비입니다. 우선 정가가 여러분 169,000원에 발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69,000원에 발매를 할 거고 이게 여러분 하나씩 한번 따져보죠. 일단 외관부터 요약을 좀 한번 해보면 외관 분명히 호불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스트랩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너무나 이쁜 디자인이지만 스트랩 달린 것만으로도 여러분 별로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관은 그냥 동등하다고 치고, 쿠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소프트하고 하드 6.5 대 3.5 가장 동호인들이 좋아하는 쿠션 시스템, 소프트하면서도 반발 탄성 있는, 그래서 커리보다는 조금 더 반발 탄성이 좋은 퍽스1 쿠션 시스템 말씀드렸기 때문에 쿠션 괜찮고, 그다음에 피팅, 스트랩에 대한 락다운, 그 다음에 앞쪽 뒤쪽으로 잘 잡아주는 피팅감, 그리고 측면 피팅감이 컬이 12 대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지만 그 부분은 앞쪽에 이 발등 둘레가 좀 높아짐, 그리고 슈레이스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피팅도 여러분 굉장히 편하고 좋다는 점, 그 다음에 무게 350g대의 무게, 그 다음에 통풍도 1분 42초, 그 다음에 접지도 확실히 먼지 묻음이 개선이 됨으로써 표면 저항값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진짜 걱정스럽게 한번 걱정을 해보는데 이 언더아머도 이제 오히려 집안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커리를 살까 퍽스1을 살까 아마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커리 브랜드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집안 싸움이 일어날 언더아머 브랜드, 커리 브랜드의 집안 싸움이 일어날 거다 라고 과감하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커리보다도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시그니처인 만큼 큰 의미가 가지는 이 퍽스1의 농구화가 아마 분명히 인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물도 여러분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정말 한번 구매해 보시면 아 정말 이쁘구나 라고 한번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번 퍽스1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리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좋은 밤 되세요.